검찰 출신 인사 선임부터 갑작스러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까지 국민연금을 둘러싼 구설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증권부 조은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 기자, 일단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논란 대부분이 이 인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 국민연금 기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 체계가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여기 산하에 기금운영 실무평가위가 있고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그리고 위험관리 성과보상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기금위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 기금위를 구성하는 위원 20명 중에서 행정이나 노사관계 전문가가 한 절반 정도가 가까이 됩니다. 금융 전문가가 드물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던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기금위 구성을 좀 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서 이제 정부의 입김이 너무 거세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기금위 회의에서 수체계의 그런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검사 출신 인사가 배치가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애초에 수체계는 기금위의 전문성과 또 독립성을 부족을 이유로 해서 2019년에 만들어졌던 조직입니다. 상근 전문위원 3명과 비상근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만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이 중 3명을 전문가 단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현재 지금 임기 만료 시점이 2월 말이다 보니까 개편 자체가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주축 시즌이 워낙 코앞에 두고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 없이 급작스럽게 바꾸면서 이 수체계 구성이 지금 14일에서야 겨우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졸속 결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지난해 마이너스 8%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을 한 거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번에 논란의 인물 중에 한 명인 이 한석훈 위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과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직은 16년 전에 또 사직을 한 상태인데다가 교수로서 회사법을 충분히 강의를 해왔었고 후학 양성을 해오면서 기업 법률 이슈에 대해서 좀 주로 다뤘던 분이다 보니까 이 기업 법률 이슈를 좀 다룰 수 있는 전문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체계가 애초에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서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또 수체계는 이런 의사결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 상위 조직인 기금위에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뭔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조직인데 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너무 강행을 했다, 이런 입장들도 좀 있는데요. 당장 매달 기금위가 열려왔었는데 이 3개월 만에 열리면서 이달에서야 지금 올해 첫 기금위 회의가 열렸었거든요. 굉장히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수체계 개정안을 밀어붙였었고 또 노동계 추천위원을 임명하는 굉장히 뒤늦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시를 했었던 이 노동계 위원 쪽은 해촉을 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논란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뒤늦게 연임이 결정된 원정을 위원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문성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도대체 어떤 전문성이 강화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연 수체계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저희 수체계의 각 위원들의 요건을 좀 더 강하게 아니면 좀 더 높게 만들면 될 수도 있었던 방법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이 주주권 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사실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김태원 국민연금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건강한 지배구조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도 말을 했었고요.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되자마자 KT와 포스코와 같은 소유 분산 기업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CEO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기업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었죠. 이러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보에 대해서는 재계에서는 기업 흔들기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미 구현모 사장의 연임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KT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윤경림 사장 후보에 대해서도 비토를 놓을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내일 주총을 열 계획인데 국민연금이 정기섭 사장을 비롯해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채기는 이 결정을 오늘 회의에서 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관련된 내용은 또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